먼저 올바른 작업 방향의 설정을 위해 왜 클리닉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시다. 문제 클리닉의 목적. 틀린 문제를 통해 반드시 실력 향상의 기회를 잡아라. 문제 클리닉의 근본적인 목적은 해당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풀이 방법을 찾아내어 그 자체를 익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틀린 이유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현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일련의 사고 과정, 판단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만 하는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길은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틀린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의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에 표현된 해당 내용을 형상화,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제풀이를 위한 일련의 논리적인 사고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전개의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사고의 전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자체를 아는 것보다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찾아내어 현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주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 다시 시도해보고 문제를 맞췄을 때 맞았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처음의 접근 방식에서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접근 방식이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봅시다. 전체 클리닉 과정은 where, 어디서 틀렸는지에서 시작하여 why, 왜 틀렸는지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change,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찾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표준 클리닉 과정 첫 번째,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점검을 통해 잘못한 부분, where 찾아내기. 1.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첫 번째 스텝, 내용 형성화 단계에서 하는 일들을 정확히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이론의 이해 부족으로 주어진 단위 구문을 수식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두 번째 스텝, 목표 구체화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통해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지 않아서 고민의 범위가 너무 넓었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3.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세 번째 스텝, 이론 적용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앞 단계에서 밝혀진 모든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다, 또는 통합 형성화를 하지 않아 문맥상에 숨어있는 조건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4.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네 번째 스텝,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히 수행하였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혼합 연산에서 약분을 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복잡해져 실수가 발생했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클리닉 과정 두 번째, 발생한 원인 찾아내기, 즉 where로부터 why 찾아내기. 클리닉을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상응하는 결과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변화의 노력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결과를 시발점으로 현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목적은 최적의 행동 변화를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where를 통해 why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틀린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의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에 표현된 해당 내용을 형성화 또는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제풀이를 위한 일련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전개의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사고의 전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으로서 제시된 구문을 하나씩 식으로 표현해 나감으로써 주어진 내용이나 목표의 형상화, 구체를 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인은 자신에게 아직 문제풀이를 위해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사고의 전개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첫 번째 클리닉 과정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1차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반복되는 실수에 대한 적절한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성급함이나 과도한 긴장감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2차 또는 3차 이유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 여기까지 클리닉을 수행한 다음 구체적인 틀린 이유를 별표시 옆에 기록한 후 별표시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즉, 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은 틀린 문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향상시킬 방향을 찾았다는 것이므로, 즉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틀린 문제는 나에게 실력 향상의 기회를 준 것이고, 틀린 이유를 적은 것은 그 기회를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틀린 이유를 기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계산 실수라 적는다면 이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변화는 계산을 잘 하라는 것인데, 이는 특정 변화를 끌어낼 수 없는 하나마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혼합연산에서 나눗셈을 역수 곱하기로 바꾸어 놓지 않아 약분을 미리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됨에 따라 계산 실수가 처리되었다 라고 적는다면, 다음의 행동 변화는 혼합연산을 할 때는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한다 가 될 것임을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점검을 용이하게 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시험 준비를 할 때 틀린 문제들을 모두 다시 풀어보지 않더라도
적어놓은 틀린 이유들을 읽어보기만 하더라도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험 준비 기간을 효과적으로 전략할 수 있게 할 것이지요. 이제 클리닉의 마지막 단계인 체인지 과정을 살펴봅시다. 표준 클리닉 과정 세 번째, 원인 조치를 통한 부족한 부분의 개선, 그리고 체득화. Y로부터 체인지 찾아내기.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요구되는 행동, 사고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적용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를 체득시켜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상응하는 결과의 변화도 없다. 첫 번째, 선생님께 클리닉 받은 문제는 가능하면 당일 꼭 다시 풀어보고 그 클리닉 사항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다시 풀어볼 때 유의할 사항은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를 기억해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내가 잘못한 생각의 과정을 보완한 후 자신에게 새로이 정립된 문제 해결 과정에 의거하여 다시 처음부터 푼다고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 이론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이론 전반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다시 점검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을 잊었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내용을 같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아낸 경우 새롭게 알아낸 내용을 반영하여 자신의 이론 지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번 기회를 통해 보완된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은 아직은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생각해야 하므로 고쳐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효적인 사고의 변화는 이후 유사한 문제들을 푸는 과정을 통해 몇 번 반복하고 나서야 관련 근육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문제별로 적어놓은 구체적인 틀린 이유는 다음 점검 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조를 위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시험 때는 주 교재상의 틀린 문제별로 쓰여진 내용들을 읽어봄으로써 그러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단, 별 2개로 체크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접 다시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행동 변화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을 통해 과거와 다른 자신의 변화를 체감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표준 클리닉 과정을 모두 알아보았으니 추가적으로 이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과정 적용 시 유의사항.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잘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단원이 넘어가기 전에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 클리닉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본 후 틀린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적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연습장의 구체적인 과정을 써가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클리닉 수행 시 자신이 어디에서 왜 실수를 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클리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체득된 일련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주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상기하면 수학 공부는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며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틀린 문제에 대해 다시 시도해보고 문제를 맞췄을 때 맞았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처음의 접근 방식에서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접근 방식이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리닉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 사고의 변화를 할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즉, 생각상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이론의 이해 부족이라는 원인이 나왔다면 단순히 원인을 생각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기회에 관련 이론을 다시 공부하여 구체적인 이론 지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그러한 원인을 발생시킨 현재 자신의 이론 공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우지 않았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기본적인 이해는 하였으나 추가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여 온전히 이론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론 공부 시 그러한 깨달음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즉, 실질적인 변화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강조를 위해 체득화의 이해에 대해서 다시 살펴봅시다. 아무리 훌륭한 수영 방법을 설명드렸다 할지라도 바로 수영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몸에는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근육이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근육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정확도와 속도를 가지고 그 동작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단계, 수준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고력 단계 향상 과정에 있어 형성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일정 기간 동안의 꾸준한 집중 노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집중 노력의 의미는 땀이 날 정도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하며 그때 근육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지 쉬엄쉬엄 산책하듯이 운동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력 향상은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습관 형성이 꼭 필요하겠죠. 단계가 높아질수록 세밀한 근육의 형성을 필요로 합니다. 낮은 단계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기본 근육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나 높은 단계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과 그에 맞는 정확한 훈련을 통해서만 필요한 사고의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클리닉 과정을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